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학년도 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이후에 뭐 2025학년, 14학년 그 이전의 기출 문제가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한 것들에서도 분명히 당연히 그 개념들을 학습을 해야겠지만, 답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B형 1번, B형 5번, B형 4번. B형 1번이랑 5번은 이제 영어 교육로 문제이고요. 4번 문제, 비문학 하나 다루면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B형 1번. B형 1번은 이제,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인 그런 교육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하나와 그것의 증거를 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점 하나를 얘기를 해라. of what the teacher did in the course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점 하나에 대해서 describe를 해라. 그 다음에 suggest one possible solution from the teacher's standpoint.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요게 이제 A고요. 요게 이제 B인데요. 여기서는 A, B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면 A를 B를 둘 다 참고해서 글을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은 스쿨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학교의 그 뭐냐 장학 전문가 아니면 뭐 관리자가 conducted a survey with 60 students from two classes of Bistris Practical English to in order to improve the course in the future.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가 달성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을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다. 내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서플멘터리 매터리를 회피풀이했다. 이거는 다 만족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4번이 스트롱리 디스 아니지 1번이 스트롱리 디스어리고 2번이 디스어리니까 이게 이제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스피킹 퍼포먼스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측정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마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다음으로 봅시다. Your practical English was very satisfying for students. What do you think? You made it so simple.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where I thought it was necessary to make decisions about would be what would be taught and how it would be taught before designing a course. So I did a survey and interview.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기 전에 어떤 거를 가르치지 그리고 코스를 디자인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설문조사랑 인터뷰를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리가 어, 니즈 애널리시스 한다. 니즈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를 어, 어, 뭐라고 해야 되냐 분석 동영상 올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You mean you choose the teaching materials, content, and 기타 등등을 based on what student want you to learn? 학생들의 의견, 학생들의 니즈,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반영을 해서 이거를 골랐다는 말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the results also provided me with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 my student needed to learn or change their learning styles, interests, proficiency levels, et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I designed the course objective, content, and activity. 그래서 이러한 니즈 애널리시스의 결과 아니면 뭐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요거를 설계를 해서 효과적인 코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부분의 니즈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코스를 만들었다. 효과적인 코스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을 쓰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어지셨을 것 같아요. You must have been busy. 바꿔겠다. 그래. 그래서 평가는 어땠어? Students just took one major test at the end of the semester. I regret that I evaluated only their learning product. 내가 안타까운 점이 그 뭐냐. 맨 마지막 총괄평가 하나밖에 실시를 안 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평가만 했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안 했어. You mean just once over the semester? Yes. I thought it was impossible to assess their speaking performance regularly by myself, and I gave one major test to the student.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achievement test라고 얘기를 했다면 안타깝고요. 이거는 summative test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총괄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딱히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치브먼트라고 보기에는 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테스트 하나밖에 안 했어. So I was actually unable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그래서 결과에 대한 평가만 하지 과정에 대한 평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장점은 쉽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eacher analyze student needs and learning style and proficiency level before designing a course.
and selecting the object and content. And as a result, he could make a effective course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이걸 안 쓴 이유는 교사가 한 행위를 증거로 대서 하나의 장점만 말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뒤에 뭐를 쓰진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second, the teacher just took one major course at the end of the semester and could not gather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her student. 그래서 하나의 평가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르고 제 생각에는 프로덕트 많은 평가하고 프로세스를 평가하지 못했다. 이쪽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들어가야 좀 더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답의 그 약점이랑 해결책을 소개할 때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학습 과정들을 평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라는 것도 얼핏 보기에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교사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까? 이런 사족을 붙이면 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사족을 붙이면 좀 더 답에서 멀어지겠지만, 그리고 답에서 멀어진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 방법에서 좀 멀어지게 되겠지만,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점들을 답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5번은 이제 재밌는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조금 그 파고 들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좀 그러한데 이거는 문법에 관한 문제이고요. 문법에서 이제 우리가 인덕티브 러닝과 디덕티브 러닝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덕티브 러닝은 안에서 이끌어낸다라고 해서 이거를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덕티브 러닝이란 위에서 뭔가를 끌어서 적용한다라는 점에서 이걸 디덕티브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답을 잘못 썼네. 이거를 인듀스죠, 이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잘못 써서 잠깐 주의의 혼동을 드렸는데, 아무튼 인덕티브 러닝과 디덕티브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문제부터 봅시다. Identify the type of learning applied to each class in B based on A. Then explain how each class orients student toward its identified type of learning with supporting evidence. 그래서 type of learning, 여기에서 두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요. different 타입이 있는데, 그것은 one way is to distinguish inductive learning from deductive learning. inductive learning과 deductive learning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각각을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pporting evidence, 증거를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nguage learning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다. 몇 가지의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다. 그 몇 가지의 타입으로 나눌 때에는 how learners process linguistic form to acquire rules that govern its use.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타겟 그래머에 대한 룰을 뭐라고 해야 되냐, 프로세스를 하느냐, 처리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덕티브 러닝과 디덕티브 러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distinction은 made by taking into account how a rule is learned in relation with its specific instance. 이쪽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를 어떻게 나누냐, specific instance와의 관계로 나뉘다. 쉽게 말하면 예시를 가지고 룰을 이끌어내느냐, 혹은 배운 뭐라고 해야 되냐, 처음에 룰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Teacher A의 경우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Teacher A의 경우에는 Teacher explains to students that the past tense verbs forms should be used in sentence with if clause to describe hypothetical situation. 티처가 이거를 대놓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거는 당연히 디덕티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티처가 위에서 직접 룰을 설명하고 그것을 아래로 적용하는 시츄에이션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높은 데에서 룰이 이렇게 맨 위에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래로 다양한 예시들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eacher asks students to complete sentence with appropriate verb forms to show hypothetical sentence. 그래서 이러한 sentence completion, sentence 빈칸을 채우는 문제,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문제, 당연히 hypothetical situation이 들어가 있는 if I had, 그 다음에
어디 갔니? if there were,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러그래프를 써봄으로써 이러한 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teacher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덕티브고 teacher B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덕티브겠죠.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teacher B의 경우에는 teacher gives back the written text about hypothetical situations students produced in the previous class and provide the reformulated test. 그래서 이미 한번 수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로이즈나 라이딩을 그 뭐냐 hypothetical situation 혹은 뭐 가정법을 좀 더 고려해서 이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자기의 글과 이러한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를 비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밑줄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이점을 알아내게 하는 학습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을 발견해낸다. 발견해내고 그거를 teacher asks student to work out the rule that applies to all their underlined words based on finding in the previous step. 그래서 요거를 발견해낸 거를 다시 한번 연습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뭐 그러한 후속 학습이 이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답을 쓰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요 마지막 부분 때문이에요. In relation with this specific instance. 이거를 가지고 인덕티브 러닝과 디덕티브 러닝을 구분을 했다는 거는 이거가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아예 안 줬으면 one way is to distinguish inductive learning from deductive learning. 이것만 줬으면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었을 텐데 in relation with this specific instance를 줬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제가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First, teacher explicitly explained to use past tense verb form for making hypothetical if clause. 이게 대표적인 그 뭐냐 디덕티브 러닝의 예시죠. 그 대놓고 룰에 대해서 먼저 교사가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디덕티브 러닝의 특징이지만 그리고 디덕티브 러닝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And the students could practice the rule through examples of completing sentence, activity, reading text, and by writing a paragraph with the target.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썼고요. 요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second, the students in teacher B's class could induce the target form, target grammar, 그래머가 낫겠네. The target grammar through comparing their samples with the teachers, underlining words related to the target form and finding out the common features of the target form.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들의 예시들에서 underlining, 그 다음에 comparing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끌어낼 수 있다, 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이것도 스피시픽 인스턴스에서 시작을 해서 룰을 뭐라고 해야 될까? 룰을 이끌어낸다, 룰을 인듀스해낸다 라는 말을 위해서 이렇게 답안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또 다른 어떤 다른 힌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B형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비문학 문제인데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저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The average airman class of 24, 이거는 졸업생을 얘기를 합니다. 24년의 졸업생 makes 25,111 달러 a year. 그래서 25,111달러를 번다. 타임 매거진 리포트.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잘 됐네. come to think of it.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What does this improbably precise and salubrious figure mean? improbab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거는 부정적인 단어죠. 요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precise 정밀하고 salubrious figure. salubrious는 뭐 건강한 좋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좋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피규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It is as it appears to be evidence that if you send your boy to Yale, you won't have to work in your old age and neither will he. 만약에 네가 아들을 예일에 보내면 너도 일 안 해도 되고 아들도 일 안 해도 된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끝났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겠죠. Is this average a mean or is a median? 이게 이제 평균값이냐 아니면 중간값이냐? What kind of is this average a mean? 그 다음에 what kind of sample it is based on? 그래서 어떤 샘플을 채취해서 이 평균값을 만들어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Look to lump one Texas woman with 200 hungry freelance writers
and report their average income as 25,000 아니 25,000 odd a year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한 명의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평균값은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을 재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답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Explain why the average yearman's annual income mentioned in the passage could be misleading.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쓰면 됩니다. 요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In just such ways is the secret language of statistic. 요거는 그 뭐냐 도치인데요. In just such way. 여기에서 말하는 such way는 위에서 말하는 요 예시를 얘기를 합니다. The secret language of statistics. 그래서 통계의 비밀스러운 언어는 사용이 되고 있다. is being used to sensationalize.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inflate, 뭔가를 뭐라고 해야 될까? 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onfuse, 혹은 혼동시키기 위해서, 혹은 oversimplify, 혹은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냐, 지금 위에서 나온 예일맨의 예시처럼 예일에 보내면 떵떵거리면서 놀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오버심플리파이를 하거나 인플레이트를 하거나 컴퓨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통계적인 표현이 속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Statistical terms are necessary in reporting the best data of social and economic trend, business conditions, option polls, this year's census.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but without writers who use the word with honesty and understanding 하지만 작가가 없다면 이러한 통계적인 표현들을 이러한 statistical term들을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작가가 없다면 그리고 readers who know what they mean 그 뭐냐 독자들 그걸 이러한 표현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독자들이 없다면 the result can only be semantic nonsense. 결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sensationalize, inflate, confuse, oversimplify 같은 semantic nonsense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In popular writing on scientific research, the abused statistic is almost crowding out the picture of the white jacket hero laboring overtime without time and a half in an elite laboratory.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통계적인 표현은 이러한 잘못된 통계적인 표현이 진실, 이 화이트 자켓 히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원을 얘기를 하죠. 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픽처, 그 진실을 크라우딩 아웃, 몰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ike the little dash of powder, little pot of paint, statistics are making many an important fact looks like what she ain'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법인데요. 이거는 화장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little dash of powder 여기 이렇게 쫙 하고 little pot of paint 페인트 뭐 입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와 좀 끔찍한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막 파우더 딱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입술에 막 립글로즈 딱 그러면 오 그녀가 아닌 것 같아 looks like what she ain't 이게 뭐랄까 일종의 화장품 광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장품 광고의 어떤 그 상투적인 표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리를 대시 오브 파우더, 리를 파드 오브 페인트처럼 사실을 가리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리를 대시 오브 파우더, 리를 파드 오브 페인트는 사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대응이 되니까 이거는 어뷰즈드 스태티스틱 밖에 안 되죠. 사실은 뭐 만약에 looks like what she ain't가 밑줄이었다면 그거는 시멘틱 논센스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밑줄이 리를 대시 오브 파우더, 리를 파드 오브 페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뷰즈드 스태티스틱 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후보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스태티스티컬 아이템이 있기는 한데 텀이죠. statistical term이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제일 뭐라고 해야 제일 일치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흐름을 따라서 글을 봤을 때 crowding out, 어디 갔니? crowding out, 뭔가를 몰아낸다 라는 것이 making many unimportant facts look like what she ain't, 사실을 가린다 라는 단어, 아니 라는 표현이랑 겹치기 때문에 statistical term은 여기서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중립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미로는 이 statistical term도 들어가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abused statistic밖에 답이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2016학년도에 비문학 하나랑 교육론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